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네이버 아트 윈도에 9월달 이달의 작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아트 윈도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여기 아트위션 윈도 프로모션 우리 집 꾸밀 때 최승윤 그림을 걸다 라고 제가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나온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림 그대로라고 저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업체 갤러리를 통해서 여기에 소개가 되었고요. 이달의 작가 그림 그대로 작가 최승윤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아트 윈도우에서 이 글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작품이랑 이런 소개들이 있고요. 좀 뭐 다 읽진 않더라도 뭐 중요한 부분들만 좀 읽어볼게요. 뭐 저도 이런 식으로 편집이 어떻게 됐던 건지 아니면은 뭐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드렸던 글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신 것도 있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내신 것도 있겠죠. 비슷하지만 다르고 닮아있지만 분명히 다른 아이러니함 작가 최승윤. 네, 나는 그림도 하나의 생명체이거나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한다.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을 그림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한 세상의 법칙은 반대의 법칙이다. 정지의 시작, 자유의 법칙, 순간의 단면 등의 시리즈들은 세상의 여러 반대성을 표현한다. 움직임의 역설, 자유의 역설, 시간과 공간의 개념 등 세상에 존재하는 반대의 법칙들을 표현한다. 이들은 모두 비슷하지만 다르고 닮아있지만 분명 다른 존재이다. 네, 중요한 키워드죠. 제 작업 중에서. 이 순간의 단면 이 작업은 제가 전시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작품이에요. 제가 대부분은 전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작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제가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꽤 커요. 150호 작품이라서 어디 뭐 간단하게 전시를 할 수 있는 작품도 아니어서 근데 의외로 이 작품들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렸을 때는 좀 이거 작품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볼수록 괜찮은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메인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출발의 완성. 출발의 완성 시리즈는 단순함과 복잡함, 큼과 작음의 이야기다. 거대한 은하도 멀리서는 은하단의 한 점이듯이 우리의 복잡한 인생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이야기일 뿐이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이야기죠. 정지의 시작 시리즈는 그림의 완성에 대한 고민이었다. 완성이 어디까지인가가 작가의 가장 큰 고민인데 나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고 인간은 죽으면 끝이 나듯이 그림 속의 움직임을 멈추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반대의 법칙에 의해 그림을 정지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정지되지 않는 그림이 되었고 때문에 움직임의 역설을 표현할 수 있었다. 출발의 완성, 정지의 시작, 또 자유법칙 이야기도 하고요. 읽어볼까요? 자유의 법칙 시리즈는 정지의 시작을 하다가 표출된 반대의 욕구에서 시작됐다. 양면성을 지닌다 해도 정지의 느낌으로 치우쳐져 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벗어나고자 완전한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사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자 오히려 멈칫하게 되었다. 자유롭게 그리자라는 다짐이 오히려 자유를 올가매는 상황이 된 것이다. 네, 이것도 뭐 제가 전시 이야기하면서 했던 뭐 이야기죠. 좀 넘어갈게요. 작품들 좀 보여드리긴 해야죠. 이거 화려함의 단면 이 작품은 2017년 12월 달에 화려함의 단면 개인전 때 발표했던 작품이고요. 길이가 꽤 커요. 2m의 길이가 되는 작품인데 전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쁠 거예요. 이 작품 순간의 단면 이 백호 작품은 예전에 판매가 되었었던 작품이에요. 그때 제가 개인전이 아니라 다른 단체전을 할 때 그 공간에서 신작을 원하시는 게 있어서 이 작품이랑 뒤에 연결된 작품이 있거든요. 약간 그, 그 라이징 폴 작품, 상승 낙하 작품처럼 약간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시리즈는 모두 본질이 같다. 하지만 다르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 넓게 보면 우리는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 생각한다. 우리가 보는 반대는 정말 반대인지 반대로 보기 때문에 반대인지는 항상 고민해볼 문제이다.
극좌파와 극우파는 사실 비슷하듯이 반대는 사실 본질을 같이 하며 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세상을 표현한다. 이러한 글들을 굉장히 정제되고 최대한 짧게 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 몇 년 동안 굉장히 다듬었던 글들이에요. 자,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순간의 단면의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 따로 순간의 단면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도 화려함의 단면 2017 23작품이고요. 딱 이 작품 중에서 크기 하나만 그림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업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작품이에요. 애매하게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는 이쪽 업체에서 전담을 하고 이 크기는 이쪽 업체에서 전담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작품 하나만. 화려함의 단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정지의 시작.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앙드레 김 그 샵이랑도 콜라보를 해서 전시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소장을 하고 있어요. 작가 소개, 제가 예전에 그림 그리던 모습이고요. 그 모즈 갤러리, 모즈 성형외과에서 전시를 할 때 제가 퍼포먼스로 이렇게 했었던 그때 모습이에요. 84년생, 35살 현재. 양력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양력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그냥 이런 것도 없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전시들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이 장면은 제가 순간의 단면 2017년 봄에 했었던 순간의 단면 개인전 때 이 작품의 길이가 거의 한 6m 50? 그 정도 돼요. 근데 작품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전시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했었던 때의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에요. 아트페어 같은 거 이렇게 참여들을 다 했었고요. 삼성TV 더 프레임에서 제 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17년 머크 캘린더를 제작을 했었고요. 같이 그 머크라는 데가 미국 머크가 있고 유럽이랑 나머지 머크가 있는데 미국 머크가 아니라 이제 유럽이랑 저희 나라까지 같이 있는 그 머크예요. 머크 코리아. 현대자동차랑도 콜라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국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랑 콜라보한 것도 있죠. 작품 소장. 근데 제가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제 작품에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아는 정도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독일, 홍콩, 싱가포르 나라는 이렇고 나라는 여기서 비껴나가는 게 별로 없을 텐데 이러한 제가 소장처는 제가 모르는 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순간의 단면 전시 때 제가 작품이랑 이렇게 같이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이게 되게 커요. 요런 게 이 터치가 2m짜리 터치거든요. 제 키보다 큰 터치잖아요. 이 터치를 되게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이러한 크게 터치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큐레이션 노트. 이거는 이제 큐레이터 선생님이 써주신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최승윤 작가 작품에는 하나의 진리가 존재한다. 세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를 만들어내고 반대와 반대가 항상 부딪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대에 의한 불균형을 다시 만들어낸다. 작가의 작품 시리즈는 역시 모두 다르지만 같다. 양면성의 존재를 그려내기 위해 작가는 모두 비슷하면서도 닮아있지만 다른 존재들에 대해 탐구한다. 완성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정지의 시작 시리즈에서는 정지하려면 할수록 멈추어지지 않는 움직임의 역설을 표현하였고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순간을 순간의 단면 시리즈에 표현했으며 화려함과 그 단면에 나타나는 외로움, 당연함, 꿈을 우리의 화려함의 단면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치고 우리가 느끼는 아이러니함, 양면성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위에 보내드렸던 그 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제 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읽고 되게 신경 써서 써주신 것 같아요. 작가 인터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저는 강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지, 강하다라는 건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됐죠. 제가 생각한 세상의 힘의 원천은 역설입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중력이잖아요. 우리 지구도 N극과 S극이라는 반대의 극이 합쳐진 거대한 자석이고, 반대와 반대가 한 몸에 공존하는 역설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장의 수축과 팽창이라는 반대 운동에서 생명 에너지를 얻고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 새 생명이 태어나죠. 때문에 저는 작품에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을 넣으며 역설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작업의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작업의 영감은 모든 곳에서 얻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큰 우주에도 있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존재한다고 봐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것의 구조는 비슷하죠. 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는 같지만 어떠한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은 같지만 다르죠. 그리다 보면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것을 보면서도 같은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을까요? 감상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공부하거나 듣지 않고 그냥 본인 마음 가는 대로 보고 즐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작품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글이나 해석을 보셨다면 한 개만 보지 마시고 모든 글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글에는 왜곡이 있습니다. 그림과 글은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는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면적인 하나의 글로는 작품에 오해만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의 전시의 흐름이라든지 글의 변천사들을 모두 보시고 입체적으로 작품에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 할 때 소개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거죠. 진짜 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좀 전부 다 보시든가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다 보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티스트로서의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을 지니는 것. 두 번째는 저의 모든 작품이 벽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뭘 그리고 있고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맑은 정신을 끝까지 갖는 게 목표예요. 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의 모든 작품이 벽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간단한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는 작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도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벽에 걸려 있고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창고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흐의 그림이 있고 다른 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제 그림도 걸려 있고 고흐의 그림도 걸려 있겠지만 자리가 모자르면은 제 그림보다는 고흐의 그림을 지금 걸어 놓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작품들을 위해서 나중에 작품들도 됐고 제 자식 같은 작품들이잖아요. 제가 이전에 만든 작품들도 그렇고 이 작품들이 영원히 생명력을 얻고 사랑을 받고 많은 곳에서 그 사랑을 받고 지내려면은 제가 유명해지고 되게 훌륭한 작가가 되고 그래야지 제 작품들이 어디 가서 창고에 처박혀 있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자식들이 내가 노력을 하고 해야지만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제 작품들이 좀 오랜 세월 동안 생명력을 지니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글은 여기까지 읽었고요. 지금 그림 그대로 해서 저랑 취급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총 여기 지금 9점의 작품이 있죠. 이 작품들을 이게 원화가 아닙니다. 원화가 아니고 프린트 작품들이에요.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지금 찜이 다 되게 많은데 요것도 찜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사이즈를 10호, 15호 고를 수가 있네요. 15호가 6만원이 더 비싸고, 이 10호라는 사이즈가 어떤 정도 크기인지 좀 가늠이 안 되실 테니까 42.8cm 곱하기 53cm, 높이가 53cm예요. 그리고 15호는 65.1cm 곱하기 52.5, 당연히 또 이쪽이 세로겠죠. 집안의 크기에 따라서 작품을 거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그 디아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판 안에 그 프린트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품 보관하는 걸 크게 이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시고 먼지 제거만 탁탁 해주시면 되는 작품이고, 그냥 마음껏 찍어낸 에디션이 아니라 에디션 넘버가 100번까지 있는 어느 정도는 그 수량의 한계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장에 대한 가치가 있겠죠. 네. 작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구매하기를 하셔서, 저도 이 네이버페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편해가지고 이걸로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구입하시고 저한테 직접 사인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뒷면에다가 사인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네이버에 아트윈도우 9월달 이달의 작가로 선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도움을 주시는 그림 그대로 업체에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이 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글도 좀 읽어보시고 작품들 구경도 하고,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찜하기나 뭐 그런 것만 눌러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